네, 강프로입니다. 자, 하나마이크론 보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이 이틀째 조정 구간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관련주들 있죠. HBM 관련주들. 이 관련주들 중에서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탄탄한 그런 상황인데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조금씩 조정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에 매수해야 돈이 될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시세가 나오는 원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지만 기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도 조금 깊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내용 보세요. 자, 우선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 그쵸? 하나마이크론은 반도체 종목군들이니까 AI 반도체고 AI 반도체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필요하고 지금은 돈, 그쵸? 예전엔 비싼 거 안 썼거든요. 비싼 거 안 썼는데 지금은 비싸도 씁니다. 비싸도 성능 잘 나오면 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문제가 전기를 너무 많이 먹어요. 그렇죠. 전기를 너무 많이 먹으니까 열이 많이 납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지금 전력 효율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전기가 부족하니까 전기 관련주도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그 열이 많이 나니까 열을 잡기 위한 그런 쪽도 뭐 미국 시장에서 뭐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뭐 이런 쪽으로 굉장히 시세가 큰 폭으로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러니까 지금 연관되어서 AI라는 이 하나로 인해서 연관되어서 계속해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실제 벌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 실제로요. 미국에서 전기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변압기 관련주들이 거의 뭐 난리를 치고 있죠. 그런 상황도 있고 그리고 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렇죠. 전기가 부족하다는 건 전기를 있는 대로 다 끌어다 쓴다는 건데 전기를 많이 쓰면 열이 많이 날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까 냉각을 해야 돼요. 냉각하는데도 전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효율을 높이는 그렇죠. 이쪽에 대한 유지비를 낮추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비싼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 중에 하나가 유리기판 이쪽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마이크론은 원초적인 내용입니다. 삼성전자의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원래 한미반도체는 하이닉스 쪽으로 이 매출 비중이 높은데 삼성전자의 하나마이크론은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한미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도체 패키징 그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단계별로 보면 그래요. 삼성전자가 HBM 납품에 성공을 하게 되면 이미 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콜 테스트는 통과가 됐고 젠슨왕의 사인도 들어갔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삼성전자의 시세가 큰 폭으로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봅시다. 삼성전자의 시세가 큰 폭으로 발생을 했다는 건 삼성전자 쪽에서 패키징을 맡고 있는 기업들의 시세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삼성전자의 HBM 실적이 더해지면 그 HBM 중에서 한 축을 담당하는 하나마이크론의 실적도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최근에 뭐가 나왔어요? 신고가 구간까지 주가가 올랐다. 이때 보면 9,700억, 1조 원 정도의 거래가 터지면서 고가를 수렴하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한 가지 내용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이게 시세 원리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마이크론 중에서 만약에 갑자기 이쪽 구간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61이평선까지 다시 떨어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역배열 중에는 못 올라가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배열로 만들고 자 보세요.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죠. 그러면 20일 평균치에 대한 가격대가 높아지죠. 그러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21평선의 기울기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61평에 대한 돌파 구간이 생기고 그리고 고가 돌파 구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다. 그럼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고가 저항을 받고 있다. 그 고가 저항을 받기 위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왔어요? 1조 원이 들어왔다. 그 1조 원을 누가 썼어요? 세력이 썼다. 그렇죠? 그럼 근거,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건 뭐예요? 삼성전자의 HBM.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을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있다는 내용이 인정이 되시죠? 이게 답이에요. 이게 시세 원리. 하지만 언제 정확하게 갈지는 그것까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가 2주 안에 올라갈 수 있는 수익 전환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타점 정도는 잡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잡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가를 이쪽 구간 여기서는 잡을 수 없다. 여기서도 잡을 수 없어요. 여기서 잡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운에 맡기는 게 아니라 동일한 로직으로 매매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을 신고가 매매라고 합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주가가 올랐다는 건 호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호재든 모르는 호재든 호재가 있다는 겁니다. 아는 호재라도 상관없어요. 왜? 최종적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상황이 오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어디서 보고 있어요? 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에서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산업군의 자체가 지금 뭐 그 투자 사이클이 끝나거나 그런 상황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 되고 있나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죠. 왜? 하이닉스의 실적이 아직 돌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하나 마이크론에 사실 제가 지금 하나 걸리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신용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 지금 7.9%거든요. 신용 비율이. 신용 비율이 조금 거의 한 10% 가까울 정도로 높다는 거 말고는 하나 마이크론의 위험 요인은 없어. 왜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으니까 실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은 여기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되는 그 내용이고요.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무조건 가격을 잘 잡아야 돼. 이거 말고는 주식시장에 답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징 기술이 각각 받을 거예요. 사실 그거 우리가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 우리는 그냥 사실 돈만 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뭐 기술력에 대해서 뭐 3프로TV나 여기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돈이 안 되니까 지금 3프로TV의 인기가 떨어진 겁니다. 근데 그 주식 타점 관련된 내용은 어쩔 수 없이 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확하게 판단이 됐을 때.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가격에 있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돈이 들어왔다는 거고, 돈이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그쵸? 고가 돌파를 한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한 자신이 없었으면 하루에 1조 원 정도 거래를 터뜨리지도 않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2주 안에 단기 가격을 잡는 법. 이게 중요하다.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질 수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마이크론, 자 마이크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하나 마이크론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시세가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그쵸, 원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하나 마이크론에 대한 부분, 왜 지금 이 고가 저항은 언제까지 이 반영받을 수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다 이해를 했을 때는 자,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자, 지금 이오테크닉스 같은 거 보세요. 뭐 중간중간 손절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가 매도한 것보다 올라갔을 때 계속해서 매매를 하고 있죠. 뭐 매도하고 다시 매수하는 것도 싸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 가격이 먼저 올라가니까. 근데 다 어떤 종목이에요? 신고가 종목이다. 자, 이거는 지금 매매가 지금 아직 안 끝난 종목이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뭐 끝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거 보세요. 75% 며칠 걸렸죠? 3일 걸렸죠. 근데 돌파 구간에 공략했죠. 이렇게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거고, 뭐 DI나 그런 종목을 보더라도 DI 같은 경우에 보세요. 매도했죠? 그쵸? 몇 프로? 26%. 그 전에 뭐 18%, 22% 전부 다 3월 달입니다. 근데 다 돌파 구간이에요. 이렇게 매매를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 왜? 가격이 먼저 반영하니까. 한두 번 뭐 내가 뭐 이쪽 구간 잡았는데 주가가 급등하고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만 이런 매매가 가능하고요. 가격에 대한 내용을 보고 나서 우리가 호재가 있는지 악재가 있는지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여기 그쵸? 이쪽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정배열 구간에만 주가 반등이 나오잖아요. 이런 구간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 뭐 KSP, 덕산테코피아 뭐 이런 종목군들인데, 자,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 어때요? 뭐 7% 수익, 7% 손절, 1% 수익 뭐 이런 식으로 내용 진행이 계속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모두 다 신고가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점. 이렇게 매매하지 않으면 정말 상황이 어려워집니다. 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매매하는 과정에서 내가 가격을 잘 못 잡고 너무 어렵게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들어오시면 되고 다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뭐 자람 테크놀로지 75%, 뭐 HLB, 그쵸? HLB 뭐 이런 종목들, 뭐 13%, 18% 이런 종목들을 제가 다 장 시작 전에 다 공유를 합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개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주식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미래 가치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호재가 있다는 거죠. 호재가 있어서 올라가느냐, 그렇죠? 뭐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보고 매매할 때 활용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올라가고 나서 호재를 보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왜? 확인된 거니까, 증명된 거니까. 뭘로? 돈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상황에 대입하면 지금 신고가 돌파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매매에 활용할 수 있을지를 제가 다 이해시켜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